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7개월째 이어지면서 이제 전장의 향방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가 지속 가능성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쟁의 승부가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의 붕괴와 러시아의 경제의 몰락 중 어느 쪽이 먼저 오느냐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영토 상당 부분을 잃고 인명피해가 누적되면서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징집 연령을 70세까지 확대했지만 지도층 자제들의 해외 도피와 부패 문제로 사기와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군의 주력은 농촌과 지방의 중령층 남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과 청년층은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를 기록하고 재정 적자가 커지며 성장 둔화가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쪽에 개선되는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양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군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소극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최소 1년 반에서 3년까지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 체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합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문제가 산적해도 당장 붕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 마리아 스네고바야는 러시아가 전쟁을 3년 더 끌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병력 보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전세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는 영토 점령보다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으로 전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종전의 열쇠는 두 개의 모래시계, 즉 러시아 경제의 버팀목과 우크라이나의 생존력이 어느 쪽이 먼저 한계에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방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모래시계의 속도를 앞당기거나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티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왕실에서 40년 만에 남성 왕족 성년식이 거행되면서 왕위 계승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된 히사이토 왕자로 후미히토 왕세제의 아들이자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입니다. 왕실 전통에 따라 만 18세에 치르는 성년식을 학업을 이유로 1년 미룬 그는 9월 6일 도쿄 고쿄에서 성년 의복과 나루히토 일왕이 하사한 관을 쓰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어 의장마차를 타고 조상에게 배려하며 성년 왕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식은 지난 1985년 후미히토 왕세제가 치른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왕실 내 남성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남성은 나루히토 일왕, 후미히토 왕세제, 그리고 아키히토 전 일왕의 동생 마사히토 친왕뿐입니다. 히사히토 왕자가 결혼 후 아들을 두지 못한다면 성년식을 치를 남성 왕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947년 제정된 황실 전범은 북의 남성만 왕위 계승을 허용해 계승권자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이 여성이랑 허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2006년 히사히토가 태어나면서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왕족 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다시 개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의 여성에게도 왕위 계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나아가 목의 왕위 계승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사설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 근본적인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성년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를 넘어 일본 왕실의 미래와 직결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히사히토 왕자가 사실상 차기 계승자로 주목받는 가운데 왕실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열쇠로 후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동, 식습관, 인지훈련이 주요 방법으로 강조되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향기를 통한 후각 자극이 뇌구조와 기능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와 스쿠바대 공동연구팀은 건강한 여성 50명에게 한 달간 장미 향유를 뿌린 옷을 착용하게 하고 MRI로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 회상, 자기 성찰과 연결된 후방 대상피질의 회색질 부피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편도체와 안화전두 피질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향에 반복 노출될 경우 감정 반응보다는 기억 의미 회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연구팀도 고령자 60세에서 85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장미, 오렌지, 라벤더 등 7가지 향기를 순차적으로 맡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점수가 대조군보다 2배 높았으며 기억과 감정을 잇는 갈고리 다발의 연결성이 강화됐습니다. 연구진은 향기가 뇌 속 신경회로의 배선을 튼튼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후각 신호 경로의 독특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지만 후각은 코에서 곧바로 회마와 편도체로 전달돼 기억, 감정 회로를 직접 자극합니다.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비정산 단백질이 뇌 전체로 확산되기 전 후각과 해마 등 후각 경로에서 먼저 축적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후각 기능 저하는 치매의 초기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 발표에 따르면 후각이 떨어질 때 남성은 실행 기능이, 여성은 공간적 사고력이 먼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방 대상피질을 활성화하는 향기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을 줄이고 기억 기능을 보호하는 신경 보호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집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아로마 브레인 헬스 테스트를 선보였고 펜실베니아대의 후각 식별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됩니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향을 맡고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조기 진단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옷이나 공간에 은은한 향기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향상은 물론 정서 안정과 신체적 반응 개선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대 신경과학자 레이첼 헤르트 교수는 후각은 즉각적으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호흡, 염증 같은 생리지표에도 변화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기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뇌 건강을 가늠하는 조기지표이자 치매 예방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진대 연구진이 일반 유리창을 태양광 발전 장치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이들이 콜레스테릭 액정의 다층 구조를 활용해 투명한 태양광 집광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포트닉스에 게재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회절형 태양열 집광기는 유리창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햇빛을 선택적으로 유도해 창문 가장자리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1저자인 장도웨이 박사는 콜레스테릭 액정 필름의 구조를 정밀 설계해 원형 편광을 선택적으로 회절시키고 이를 유리 내부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집광기들이 낮은 효율과 시각적 왜곡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과 달리 회절형 태양열 집광기는 평균 64.2%의 높은 가시광 투과율과 91.3%의 색 재현 지수를 달성했습니다. 녹색광 에너지의 최대 38.1%를 창문 가장자리에서 수집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유리와 구분되지 않는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장성이 뛰어나 2m 너비의 창문으로 제작할 경우 태양광을 최대 50배까지 집중시켜 에너지 수집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전지 사용 면적을 최대 75% 줄이고 재료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미래 친환경 건축 설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실험 단계에서도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폭 2.5cm의 시제품이
실제 야외 햇빛에서 10mW 팬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으며 갈륨 비소 기반 고효율 전지와도 호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웨이후 난징대 교수는 회절형 태양열 집광기 설계는 건축 환경에 태양광을 심미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광대역 효율과 평광 제어를 개선하고 농업용 온실이나 투명 디스플레이 등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도심의 평범한 유리창들이 곧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